안녕하세요. 과거와 현재의 만남 함께하는 독서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중세 유럽의 변화 부분에서 이제 주제가 14세기에서 16세기 정도의 유럽의 역사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세 유럽의 변화 부분 주제가 1번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 이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밑으로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제목으로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문화가 일어나다 라는 것을 학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일단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우리가 오늘 배울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해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제 중세의 가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학습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제목을 보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역적 차이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 자, 다시 밑으로 와서 보면, 음, 일단 요 왼쪽에 보니까 플러스 표시로 인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 바로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를 유럽에서는 고대 정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에서 있었던 문화가 인간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개성과 가치, 인간 중심의 문화라고 이해를 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인간 중심의 문예 부흥운동. 그래서 요 말의 뜻을 좀 더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예라고 하는 거 이제 뭐 문학이라든가 예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부흥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제 고대라는 이미지를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 하겠지만 재생이라는 이미지도 우리가 학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제 이 부분은 왜 있었냐? 바로 르네상스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고 이제 무역으로 번영이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 성장한 이탈리아에서는 메디치 가문, 스포르차 가문 등이 도시에서 발달하고 있었다. 특히 메디치 가문은 권력을 강화하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 문예 등의 많은 지원을 하였다. 하필이면 왜 그리스가 아니었는가?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와 좀 연결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지배하에 있어서 이제 르네상스가 좀 이제 그리스보다는 이탈리아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이제 그 고전 문화의 연구도 좀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예와 예술 부분이었으니까 문예와 예술 부분에서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미술 우리가 수업 때 하겠지만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단테의 신곡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이그젬플은 단테의 신곡 의 있겠습니다. 이런 물론 신곡 자체는 이제 연옥을 표시를 한 건데 종교적인 주제를 인간 사회와 연결시키는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다음에 좀 더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래서 인간을 이제 새롭게 보면서 자연을 새롭게 본다. 라는 이미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인 사례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동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중세 사람의 우주관의 큰 변화. 원래는 이제 중세 사회가 천동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이제 절대적인 이데아 천동설이 좀 더 위주였다면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 중심이고 우리가 사는 곳은 어쨌든 태양을 도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시기상 16세기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알프스 이북에서 이제 이탈리아와 좀 다른 점은 뭐냐? 바로 이거죠. 봉건제와 교회의 힘이 강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중세의 시대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인문주의라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문주의는 이탈리아와는 조금 달리 교회의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현실을 풍자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바로 종교와 사회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와 사회를 비판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배울 건데 에라스무스의 오신예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 우신예찬 같은 경우는 우신이라고 하는 게 어리석은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은 신을 예찬하는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황과 성직자, 당시 이제 교회를 이제 비판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사회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 이제 낭만적으로 뭐 천국이라든가 낙원 이런 걸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충실하자라는 게 되겠죠. 그다음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중세의 몰락하는 기사, 중세의 마지막 기사라고 자처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중세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대와 연결되는 이제 상황이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좀 밑에 가보면 좋겠는데요. 음, 이제 구텐베르크가 송나라 인쇄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인쇄술을 개량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이제 높은 금속 알타리 사용, 이 부분이 꽤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인쇄물을 많이 찍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알겠지만 구텐베르크 의의는 바로 지식과 정보의 보급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면 성경의 대량 인쇄라는 부분과 아주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해 둘까요? 구텐베르크의 활판인 수술 개량은 대량인수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에 책이 많이 보급되면서 지식의 대중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자국어로 된 성경이 간행되면서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종교개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보는데, 종교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개혁을 한다는 뜻은 바로 알프스 이북에서 나왔겠죠, 그죠? 이북에서 주로 나왔다는 게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제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여겼다. 바로 종교와 교회를, 사회를 비판한다라는 거에 되겠죠. 당시 이제 요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굵은 글씨 두 사람인데 루터와 칼뱅입니다. 물론 이제 츠빙글리도 있지만 요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심화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탐색해 보시거나 또는 저도 한번 더 언급할 기회는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루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루터는 이제 면벌부 판매가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왜냐? 교황이 이제 자신의 이제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당을 좀 보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이제
죄를 사해주는, 뭐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이제 수양도 많이 쌓아야 되고 이제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활동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건 좀 귀찮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면벌부를 사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구원을 약속해주는 교황이 이제 간편한 게 만들었는데, 그게 좀 루터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바로 왼쪽에 중요 표지를 볼까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믿음이란 거는 결국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급, 성서 보급도 많이 됐다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서 보급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읽으면, 사람들이 읽으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면벌부를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이제 신실하게 가져라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던 이 제후라든가 농민들이 이제 이 루터의 주장을 많이 이제 지지하게 되는 게 되겠죠. 물론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인 공학도 이제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루터의 이런 주장은 종교의 순수성이라고 좀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칼벤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 주장을 우리가 예정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정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면벌부를 산다든가, 이제 교회에서는 좀 재산을 불리는 거에 대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간의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도시 시민 계급이 이 주장을 굉장히 이제 지지를 하게 됩니다.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이 좀 이제 교황에 반대하는 제후라든가 농민의 지지를 얻었다면, 칼뱅 같은 경우는 도시 시민 계급의 환영을 받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림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후대에 불리는 종교개혁가들이다. 순서대로 루터, 칼뱅, 츠빙글리이다. 기존의 로마 카톨릭에 대해 성서 위주의 신앙 및 구원을 강조하면서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전의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의 문예 상황과도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조금 약간 다른 측면이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왕이 영국 교회는 따로, 우리가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영국 국교회라는 거를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영국 국교회는 이제 국왕이 이 종교를 관장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헨리 8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루터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영국 국교회를 우리가 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교가 성립이 되면서 이제 기존 종교는 구교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 벌어지면서 이제 중세 사회가 점점 이제 무너져 갔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종교개혁이라든가 이런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중세 유럽이 변화되고 있다 라는 것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수업생과 함께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함께하는 역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